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심맥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약물들이에요. 자, 질환을 보시면 우려성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고지질혈증, 심부정맥혈전증 각각에 따른 약물들을 볼 거거든요. 우리가 질환만 봐도 느껴지시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심맥관계예요.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사망한다고요.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약물들이 있고 그 약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약물 나오면 기출이 잘 되는 부분들이죠.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우렬성 심부전의 약물 치료입니다. 자, 우렬성 심부전이에요. 심장이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지 못해요? 심장이 우렬되지 못해서 그래요. 심장이 왜 우렬되는데요? 심장이 우렬되는 이유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펌프질을 못하는 거죠. 심근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펌프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혈액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혈액이 어디에 우렬돼요? 심장 내에 우렬돼요. 이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이 우렬됐어? 그럼 우심부전이죠. 왼쪽이 우렬됐어? 좌심부전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죠. 좌심에서 혈액을 밖으로 나가요. 뭐예요? 대동맥이에요. 우심에서 혈액이 밖으로 나가요. 뭐예요? 폐동맥이에요.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 혈액이 가득 찼어요. 좌심실에 혈액이 가득 차게 되니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여기에도 혈액이 차게 되죠. 여기 혈액이 차게 되니 그 전 단계인 폐에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폐도 우렬되게 되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이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렬되어 있다 보니 우심실도 우렬될 거예요. 우심실이 우렬되다 보니 우심방도 우렬될 거고요. 우심방이 우렬되니까 전신을 돌고 돌아오는 이 혈액도 들어오질 못해요. 전신 정맥계가 우렬되게 되죠. 좌심이 부전이 생기게 되면 우심까지 연달아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인 혈로라서 그래요. 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좌심부전일 경우에는 동맥 쪽으로 혈액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은 저산소 혈증을 느낄 거예요. 심박출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폐부종이 됐어요. 폐부종이 되니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폐부종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우심부전이 되면요. 전신 정맥계가 우렬이 되면서 정신 정맥계 우렬에 관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렬성 심부전을 이해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게요. 자, 보건소 간호사가 김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가와 마의 내용에 대해서 간호사가 취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건소 간호사가 김 할머니 댁에 가서 김 할머니를 봤습니다. 70세 김 할머니는요, 심부전증으로 매일 디곡신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청력이 감퇴돼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서 소주를 마시고 잘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도 있네요. 일주일 전에 당뇨 교육을 받았고요. 기운이 빠지고 손발이 떨리며 식은땀이 날 때가 자주 있는데 당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물었어요. 또한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애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부터 막까지 줄을 쳐놓고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금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매일 디곡신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에 관한 행동을 보시면 가약의 독성인
디곡신에 대한 독성인 오심, 구토,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신부전증에 디곡신이란 약물을 사용하지? 일단 요거부터 판별을 하셔야 돼요. 디곡신 사용하는 거 맞아?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디곡신 먹는 거 맞다면 이것에 대한 독성 증상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될 방향과 깊이를 기출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신부전증으로 먹는 이 디곡신, 이게 강심제죠.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우려성 신부전은요, 이 강심제 말고도 다른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약물들도 얼마든지 기출될 수 있겠다를 생각하시고 우려성 신부전과 관련된 약물들, 그 약물의 종류, 그 작용기전, 부작용, 간호 역시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신부전은요, 인체가 휴식이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대사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펌프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심장이요, 혈액을 충분하게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해요. 조직 방향으로, 세포 방향으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을 충족시켜 줄 수 없겠죠. 심장의 기능 부전이라고요. 심장의 펌프 능력 부전은 혈류량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조직 구석구석 혈액이 안 와. 왜? 심장이 펌프 능력이 부족해서 내 구석구석, 내 조직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못 보냈거든. 심장질환이나 심장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서 혈액을 펌프해내지 못해서 발생한다. 자,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어. 얘가 수축해도 나가는 혈액량이 없어.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어.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혈압은 그만큼 증가되죠. 무슨 말이냐면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어. 그렇다면 혈류량이 증가된 만큼 저항이 걸릴 거야. 얘 저항이 걸리니까 그만큼 큰 힘으로 얘를 짜 주어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심장 기능 상실은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좌측, 그리고 좌측 기능 부전, 우측 기능 부전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좌측 기능 부전을 우리는 좌심실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측 기능 부전을 우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좌심부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곤란, 가래가 섞인 습한 기침, 연한 핏빛의 객단과 같은 폐 증상이 유발됩니다. 왜? 여기가 우렬됨으로 인해서 폐가 우렬되기 때문에 좌심부전에 의해서 폐우렬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우심부전은 목정맥의 팽창, 말초부종, 체중 증가, 간비대를 일으킨다. 왜? 우심부전이 일어남에 따라 전신정맥계가 우렬돼서 나타난다. 전신정맥계가 우렬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심장은 양쪽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결국 심장 기능 상실에서 양쪽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 폐쇄예로입니다. 한쪽이 고장나게 되면요, 다른 한쪽도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자, 전형적으로 좌측에서 심장 기능 상실이 먼저 발생하고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 곧이어 우심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부전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심박출량이 저하되게 되고 폐정맥과 전신정맥은 우렬되고 신체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당연하죠. 나가는 게 없으니까 신체 조직은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폐정맥,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렬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신정맥, 여기도 우렬될 거예요. 이게 우렬성 심부전입니다. 자,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를 강하게 쪼아줄 수 있으면 되잖아. 펌프질 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수축시켜주면 되잖아. 첫 번째 약물은 심근 수축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약물입니다. 강심제라고 얘기를 하죠.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탈리스, 도파민, 도뷰타민과 같은 강심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 가지 약물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혈관 이완제나 베타 교감 신경 차단제도 투여할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 대상자는 베타 차단제도 흔히 사용하게 되고, 디곡신은 신부전 증상을 호전시켜 호흡곤란을 줄여주고 활동을 증가시켜줍니다. 디곡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출에서 디곡신이 나왔거든요. 강심제로 문제를 푸셨어야죠. 자, 첫 번째 디지탈리스 제제에 대해서 볼게요. 심박출량이 저하된 신부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심박출량이 저하되어 있어? 그렇다면 강하게 짜줘서 신부전을 해결할게.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를 같이 쓸 경우에 효과가 좋다. 지금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지금 폐 정맥도 그렇고 우리 몸 전신 정맥계도 그렇고 우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렬되어 있으면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수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저항을 뚫어서 나가려면. 그래서 얘네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가 뭐예요?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 것을 막을 거예요. 1이 2로 바뀔 때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효소를 억제시킨다. 다시 말해서 1이 2로 바뀌는 것을 막을 것이다. 2가 하는 역할이 뭔데?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도스테론을 불러낼 거거든요. 그럼 알도스테론은 뭐 하는 애야? 소듐 끌어당기는 애야. 소듐 끌어당길 때 소듐만 끌어와요? 물도 같이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렬은 더욱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막는 애. 그리고 우렬되어 있다며 수분 좀 밖으로 빼줘. 이뇨제. 얘네 둘을 같이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양리작용 볼게요.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심박동수는 감소시킬 거예요. 심장이 계속 이렇게 빨리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뛸 때 한번 강하게 짜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장이 약하게 이렇게 뛰면 어쨌든 심장은 일을 한다고요. 피로해진다고요. 그러지 말고 자주 움직이지 말고 한 번 움직일 때 강하게 짜주자 라고 하는 게 양리작용이에요. 자,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박동량, 한 번 짤 때 나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1분 동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주자. 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강하게 짜주니까 그만큼 강하게 나가겠죠. 심장의 자동성을 항진하고 이뇨작용이 촉진된다. 왜 이뇨작용이 촉진돼요? 짜주는 혈액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많아지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뇨작용 생기죠. 이뇨작용이 촉진된다. 자, 투여시 주의점 볼게요. 매일 일정한 시간의 약을 복용해서 몸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해요. 자, 임의로 제산제나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디지탈리스제를 경구로 투여하거든요. 입으로 먹는다고요. 입으로 먹었을 때 제산제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디지탈리스 제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뇨제를 사용하라며, 이뇨제랑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며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임의로 이뇨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뇨제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스케줄 하에 이뇨제를 쓰고 그리고 디지탈리스 제제를 써야 돼. 디지탈리스 제제가 이뇨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 거기다 이뇨제까지 같이 준다고? 그러면 이뇨 효과가 상승작용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이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분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분이 밖으로 나갈 때 전해질도 밖으로 나가요. 전해질이 밖으로 나가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디지탈리스 제제는 중독 증상이 있어요. 이 중독 증상은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을 때, 특히 칼륨의 불균형이 있을 때 중독 증상은 더욱더 심해져요. 잘 써야 된다고요. 이뇨제 사용으로 인해서 칼륨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1회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몇 시간 후에 복용해도 되고요. 단 다음 날까지 지연된 경우에는 평소대로 1일 용량만 복용해야 됩니다. 자, 중독 증상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디지털리스제는 심근세포 내로 칼륨이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다. 신사고체 여과작용이 감소돼서 소변량이 줄게 되면 체내에 축적되게 돼서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뇨제를 너무 심하게 써서 같이 사용해서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어. 소변량이 갑자기 줄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축적돼서 중독 증상 나타난다고요. 잘 쓰라고요. 저칼륨 혈증인 경우에 디지털리스 독성 위험이 있어. 이뇨제 사용해서 저칼륨 혈증이 됐는데 디지털리스 먹었어. 어떻게 할 거야?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투약 전에 혈중 칼륨치를 측정해낸다. 포인트 잡으세요. 자, 고칼륨 혈증, 고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도 독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기 증상, 시력장애, 부정맥이 나타나요. 혈중 포타슘치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 칼륨, 포타슘 중요하죠. 자, 특히 디지털리스를 이뇨제와 복용할 경우 포타슘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된다. 포타슘의 불균형은 위험한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포타슘과 심근관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혈중 포타슘치를 모니터해서 식품이나 포타슘 보충제로 포타슘을 보충한다. 저포타슘 혈증, 저칼륨 혈증이라면 칼륨, 포타슘을 보충할 수 있는 간호중제가 들어가야겠다. 전해질 감소 증상인 권태, 쇠약, 무감동, 혼동, 식욕부진, 소변량 감소, 질소혈증 등을 관찰해야 된다. 디지털리스의 부작용을 쉽게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유의하자. 심근경색, 저칼륨 혈증, 신장 간질환, 이뇨제 복용, 설사, 설사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가져오죠. 식욕상실, 노령, 폐질환에서 저산소증, 고탄산증, 산증, 염기증 등이다. 투약 전에 반드시 심천맥박을 1분간 측정해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리스제, 강심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박동수를 감소시키고 강하게 짜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심박동수를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지금 심박동이 감소되어 있어. 근데 얘를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동수를 제대로 줘야 돼요. 심천맥박에서 1분간 풀로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맥박수나 리듬의 변화가 있거나 피로감이 증가되어 있거나 근육 약화, 혼돈, 식욕부진 등의 중독 증상이 생기면 투약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주치의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심부전 상태가 심하게 되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지털리스 부하량을 투여하고 계속 일정한 유지량을 투여해서 혈중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 바로 유지량을 투여한다. 유지량은 독작용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량으로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용량을 조절하고 배설되는 양만큼 투여해서 혈중 약물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정 시간에 먹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약물 투여 후 호흡곤란과 기자 호흡의 완화, 악설음의 감소, 말초 부종의 감소 등 심부전 증상이 경감하는지를 관찰해야겠다. 호흡곤란, 기자호흡, 악설음 감소, 이거 뭐 얘기하는 건데요? 폐부종의 증상이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말초 부종의 감소, 정맥 우렬의 증상이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심부전에 대한 증상이 사라지는지 사라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장내세균은 디지털리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 시에 장내세균이 감소하게 되면 디지털리스 혈중 수치는 증가하게 된다. 활성화를 방해하는데 얘가 감소되게 됐어. 그러면 증가하게 되겠죠. 주요 중독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장계에서 식욕부진, 오신구토, 설사복통, 중추신경계에서 두통, 피로, 나른함, 우울증, 불안, 흥분, 경련, 망상, 환각, 실어증, 기억상실, 혼수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심맥관계, 부정맥 나타날 수 있고요. 심시성 빈맥, 이중맥, 완전 방실 전도장애, 심부전,
눈, 시력감퇴, 복시, 노란색을 때로 푸른색으로 보이게끔 하고 수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빛의 민감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내분비계, 남성에서 여성용 유방이 나타나고요. 투약 중지하면 사라지게 되고요. 알러지성, 두드러기, 호상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신적인 반응으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강심제에 대해서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베타 교감 신경 차단제는 다른 질환에서도 볼 수 있는 약물이었거든요. 근데 강심제는요, 우렬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꼭 A급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베타 교감 신경 차단제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보고 왔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베디올, 얘죠.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직접 억제해서 얘잖아. 얘 작용 억제할 거야. 심장 부담을 경감시킨다.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장의 움직임이 강할 거예요. 심근의 수축력이 강화되어 있을 거예요. 걔 작용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심장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관찰해야 되는 증상으로 얕은 호흡의 악화, 체중 증가, 피로, 저혈압, 어지러지하거나 기절하는 증상, 이런 증상들을 관찰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예요. 자,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는 우렬성 신부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볼 수 있는 약물이었어요. 하지만 강심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렬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따라서 강심제는 여러분들이 A급 두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예요. 대표적인 약물로 카베디롤이 있고요.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겠죠. 교감신경 차단제라면서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는 심장 부담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베타 신경 차단제 투여 시 관찰해야 되는 증상은 얕은 호흡의 악화, 그리고 체중 증가, 피로, 저혈압, 어지러지하거나 기절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뇨제입니다.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양리작용, 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함으로써 정맥 환유량을 줄인다. 자, 봅시다. 전부하, 후부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전부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장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심장 전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하가 증가되어 있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많아졌어. 그럼 심장에 더욱더 많은 부담이 가겠죠? 더욱더 많은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감소시켜 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심장은 우렬되어 있는데 많은 혈액이 다시 들어오면 더 부담이 되니까 얘를 좀 줄여주면 좋겠어. 전부하를 좀 줄여주면 좋겠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감소시키면 좋겠어. 뭐 사용한다고요? 이뇨제 사용한다고요. 정맥 관유량을 줄인다. 자, 중요한 작용은 신세뇨관에서 소듐 재흡수를 억제해서 나트륨을 배설시킨다. 나트륨 배설을 통해서 물 같이 끌고 나갈 겁니다. 자, 티아자이드계 이뇨제, 원위세뇨관에서 소듐과 수분의 재흡수를 막고 칼륨 배설 증가한다. 장점,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두 번 복용을 잊어도 반동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기 투여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점을 보시면요,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30ml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저칼륨 혈증을 유발하죠.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요? 바나나, 복숭아, 포도,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등. 자, 루프 이뇨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식스가 있죠. 헬렌고리 상행에서 헬렌고리 상행 루프에서 소듐의 재흡수를 막고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켜요. 고질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이뇨제 중 가장 강력하고 작용이 빠른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급속히 체액량을 감소시켜 혈전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의하자. 앞에서 보고 왔던 얘기. 칼륨 보존 이뇨제, 대표적으로 알닥톤이 있었습니다.
원이 세뇨간에서 작용해서 자, 소듐과 칼륨을 교환하고 소듐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칼륨을 보유합니다.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질환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칼륨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다. 주의점.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1차적인 관리는 혈청 전해질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저칼륨 혈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체액이 많이 감소돼서 오히려 저혈량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뇨제에 대한 반응을 사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뇨제 사용할 거야. 소변으로 많은 체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뭐 해야 된다? 아유 체크해야 된다. 자, 소변 배설량 체크하고 체중 감소 체크하고 임상 검사 요구될 수가 있다. 세 번째, 혈관 확장제입니다. 신부전에서는요, 말초 혈관 저항이 높아요. 왜요? 우려되어 있다면서요. 자, 말초 혈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혈관 확장제를 사용해야 된다. 자,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동맥 방향으로 혈액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다고요? 말초 혈관 저항이 높다고요. 정맥계가 우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항이 걸려버렸어요. 저항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혈류량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해? 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저항이 감소되면 좋겠어. 저항이 감소되었으면 좋겠는데 혈류량이 감소된다면 저항이 감소돼서 잘 나오겠지만 지금 혈류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혈류량은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혈관을 이완시켜주면 그만큼 저항이 덜 걸리겠네. 혈관 이완제 주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초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전신 혈관 저항을 낮춰서 심장의 과도한 전부화, 후부화를 감소시킨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후부화였어요. 근데 전부화도 감소될 수 있죠. 어떻게?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 혈관이 좁을 때 혈액과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혈액과 이때 더 많은 혈액을 보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많은 혈액을 전신에서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돌아오는 혈액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도 감소할 수 있다? 전부화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전부화 감소되고 후부화 감소되면 심장의 부담이 적어지죠. 자, 폐우열 증상이 완화되고 심박출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소듐, 니트로 프로사이드 급성 우렬성 심부전과 폐수종을 치료하고요.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나이트레이트. 정맥 이완작용으로 심장으로 귀환 정맥혈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부화를 줄이고 동맥의 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상 동맥의 확장을 증진시켜서 심근 허혈을 동반한 우열성 심부전에 효과적이다. 관산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애요. 얘가 확장되게 되면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 도움이 되겠죠. 자, 하이드랄라진 그리고 펜톨라민은 강한 동맥 확장제로서 심장의 후부화에 작용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예요. 좌심실의 구출력을 증가시켜 수축기 신부전과 이완기 신부전에 매우 효과적이면서 우려성 신부전의 1차적인 약물이 됩니다. 자, 양리작용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신부전 시에 심혈류가 감소되게 되면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심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게 되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했어. 그럼 신장에서 인지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야.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요.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렇다면 수분을 끌고 들어와야지.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를 활성화시켜요.
레닌을 만들어내고 안지오텐신이 나타나게끔 만들어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동맥을 일단 수축시켜요. ACE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1이요.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시켜서 얘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1이 2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을 확장시키고 수축에 반대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확장시키고 동맥 저항을 줄여서 1의 박출량을 증가한다. 동맥을 확장시키니 후부하가 감소될 거고 후부하가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감소되니 더 많은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입니다. 근데 이 안지오텐신 체계가 불활성화되니까 알도스테론 분비 안 될 거예요. 얘 역할 뭔데? 소듐, 수분, 재흡수하는 애였거든. 얘가 되지 않으니 소듐, 수분 정체를 막을 거고 그로 인해서 체액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 후부하에도 전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우려성 심부전에 있어서 심박출량은 후부하에 의존하고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안 전신 혈관 저항의 감소는 심박출량의 증가를 유발한다. 후부하를 감소시켜주니 심박출량이 증가될 수 있다. 더불어 혈압이 하강하더라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쓰는 동안에는 조직 관류량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박출량이 증가돼서 국소 혈류가 재분포되는 이점이 있다. 보세요. 예를 써서 지금 혈압이 하강됐어. 후부하가 감소됐으니까 당연히 혈압 감소하죠. 혈압이 감소됐어요. 혈압이 감소되면요. 원래라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수분과 소듐 끌어당겨 혈류량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체계가 억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혈류량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소 혈류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순환할 수 있다고요. 다시 재분포될 수 있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자, 주의점. ACE 억제제를 처음 투여할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투여합니다. 왜 혈압 떨어진다고요? 후부하 감소해서 동맥이 이완돼서 그렇다고. 자, 처음 투약할 때와 용량을 늘릴 때마다 혈압을 측정해야겠죠. 자, 수축기 혈압 90에서 11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립성 저혈압, 너무 혈압이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돈 마찬가지죠. 말초혈관 관류 부족, 혈압 떨어져서 소변량 감소 등이 있는지를 사정합니다. 자, 고칼륨 혈증, 혈청 크레아틴을 확인해서 신기능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자, 안지오텐신 수용체를 차단한다. 앞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 체계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안지오텐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가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을 막아버릴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혈관벽에 존재하는 안지오텐신 2 수용체를 차단해서 혈관 확장, 이뇨 증가, 혈관 저항을 낮춰 심부전을 예방한다. 뒤에 내용은 같아요. 단지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얘가 효과를 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P라고 하는 거. 급성 심부전을 치료하는 최신 약물 중에 하나로서 체내에 생성되는 BMP는 심박출량을 감소하면서 분비되는데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신세뇨관에서 소듐을 배출시켜요. 혈관 확장시키면서 소듐을 배설시키니까 지금 소듐과 물이 배설되니 전부하가 감소되고 전부하가 감소되면서 후부하도 감소되니 효과가 있겠죠. 자, 나트레콜이라고 하는 거 폐동맥 쇠기압을 낮추고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킨다. 폐동맥 쇠기압 우심에서 나가는 그쵸? 여기에 압력을 감소시켜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약물을 주입하는 동안 혈압과 맥박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되고요. 헤파린, 대부분의 정맥제제와 함께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맥선을 통해서 투여해야 합니다.